거기 PSS1 명사의 복수형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 대체로 그냥 명사 다음에 S 붙이면 돼. 그래서 우리 거기 예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쭉 보면 돼. 그냥 그래서 S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성자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은 S나 X나 CH나 SH 같은 이런 거로 끝났을 때에는 ES를 붙이는 거야. ES. 이게 무성자음이에요. 무성자음. 근데 뭐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얘네들만 보고 외워. 그냥 이 네 개. 얘네들 S나 X, CH, SH 이런 거. 다음엔 네. 그 ES를 붙인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예외가 하나 있지. 네. 스토막이잖아. 스토막. 위라는 뜻이야. 네. 얘는 예외야. 그래서 그냥 S만 붙여. 그냥 스토막스 이렇게 S만 붙이는 거야. ES가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예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그지? Y 앞에 자음이 있으면 우리 그 과거문서 할 때 배웠잖아. 똑같아. 네.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면 되는 거라고. 네. 반면에 밑에 그 예외적인 경우 모음 플러스 Y인 경우가 있지. 네. Y 앞에 모음이 있는 경우야. 그런 때는 그냥 S를 붙이는 거야. Y를 I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때는 그냥 S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규칙만 네가 이제 숙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예외적인 것만 따로 외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거기 practice 1은 숙제 집에서 해오고, 네. 혹시 이제 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뭐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삼촌한테 물어봐도 괜찮아. 네. 그럼 거기 PSS 1-2 명사의 복수형 두 번째 찾았어?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O로 끝나는 경우야. O로 끝나는 경우. 명사의 맨 마지막 단어가 O인 경우야. 그런 네. 때는 ES를 붙이는 거야. ES. 예를 들어 뭐 히어로, 히어로즈 이런 식으로 ES를 붙이는 거야. O로 끝날 때는, O로 끝나는 명사는 ES. 근데 예외가 있어. 또 네. 예외. 그 두 번째 칸 보면은 스튜디오, 스튜디오스, 피아노, 피아노스, 캥거루, 캥거루스, 라디오, 라디오스 이렇게 있지. 그지? 얘는 그냥 예외야. 네. 예외. 규칙이 없어요? 어? 어? 규칙이 없. 그냥 예외, 규칙이 예외적, 없는 거예요? O로 끝날 때는 ES를 붙이는데 예외적인 것들은 따로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은 그거야. 규칙은 O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는 ES를 붙인다. 그런데 예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이해됐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포토 같은 경우도 사진, 포토도 S만 붙이는 거야. 걔도 예외야. 포토 포트에다 ES 붙이는 거고. ES가 아니라 SS. 포토는 예외야, 예외. 네. 그러니까 어. ES를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기본 규칙은 O로 끝나는 명사 다음엔 ES를 붙이지만 예외적인 것들은 따로 네. 외워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F나 F2로 끝나는 경우 명사의 맨 마지막 단어가 F나 F2일 때 그런 때 F나 F2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거야. F 혹은 F2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면 돼. 이게 규칙이야. 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지. 그지? 예외. 거기 이제 그 스카프에서 보면은 스카프즈도 가능하지만 스카프스도 가능한 거고 이것도 예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거 chip, chips, belief, beliefs, clip, clips, roof, roofs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들. 예외는 따로 외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 단어 뜻 모르는 거? belief. 빌리프 믿음, roof. 믿음. 빌리프는 믿음이란 그래요? 뜻이고, 루프는 지붕이란 뜻이고, chiefs. 우두머리, chief. 우두머리. 우두머리. 이건 좀 다른 것들은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아유 조금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건 친구가 완전 전부. 혹시 모르는 단어 렉슨 있으면 알았어요. 하면서 사전 찾아보고 아니면 나중에 물어봐. 카우스가 송아지 맞죠? 칼프는 송아지, 송아지. 그렇죠, 맞죠? 음, 아시면서 맞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규칙, 거기 불규칙 변화. 네. 거기 뭐 투스, 티스, 오가 이로 바꾸는 경우야. 구스, 거위란 뜻인데 얘 또 오가 이로 바뀌었지, 그지?
O가 E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쭉 보면 되고 이거 거기 뭐 10, 옥스가 제일 어? 네. 옥스는 황소라는 뜻이야. 황소. 옥스. 황소. 어. 그래서 옥슨 이렇게 얘는 EN을 붙여 얘는 복수형을. 불규칙 변화도 그냥 따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스위스 어? 스위스는 그거 스위스 보기 전에 스위스. 일단 ship하고 deer 있지. ship 네. 가축, deer 사슴 이런 뜻인데 얘네는 똑같아. 단수하고 복수형이. 네. 그리고 이제 Chinese나 스위스나 Japanese처럼 S나 SE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형 똑같아. 그냥 단수나 복수나. 이미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형태인 단어들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본 규칙 외에 이런 어떤 규칙들은 따로 외워야 되는 거야. 예외적인 것들은. 네. 그래서 많아져. 그래서 이제 practice 2도 그래서 이 참고해서 숙제로 해오면 돼.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PSS 1-3 복합명사의 복수형. 복합명사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명사가 결합돼서 다른 의미를 띠는 경우를 말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girlfriend나 boyfriend 같은 경우 girl 플러스 friend, boy 플러스 friend인데 이때는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야? 친구라는 거잖아, 친구. 네. 그래서 그런 핵심이 되는 단어 다음에 s를 붙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mother-in-law, brother-in-law, 법적인 엄마, 법적인 형제. 이때는 엄마는 형제가 핵심이 되는 단어 아니야. 그지? 그래서 mothers-in-law, brothers-in-law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단어 앞에 단어 뒤에 s를 붙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passersby, mother to be, mothers to be. to be는 미래지향적.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라고 했지. 아직 안 된 거. 네. 아직 안 된 거. 그래서 mother to be 하면은 엄마가 될 사람 말하는 거야. 엄마가 될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lawyer to be. 아직 lawyer 변호사는 아니지만 lawyer to be 이렇게 to be를 붙이게 되면은 앞으로 변호사가 될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이런 경우도 다 핵심이 되는 단어들 다음에 s 붙이면 되는 거야. 그지? passersby, mothers to be 이런 식으로. commander in chief도 마찬가지야. commanders in chief 이런 식으로. 사령관, bystanders 이렇게.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 알겠거든요. 근데 application from한테 왜 from네? from이 아니라 form이야. form이야. from이 아니라 form. 아, 그러네. form은 어떤 그 명부, 장부 이런 뜻이잖아. 양식 이런 뜻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다음에 s 붙이는 거고. 그럼 이해되죠. 저 from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합명사인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그 핵심 단어 다음에 s나 혹은 es를 붙이면 되는 거야. application 뜻이 정확히 뭐였죠? 응? 뭐라고?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신청. 아,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밑에 보면은 merry-go-round나 포겟미낫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인지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네. 메리고라운드는 회전목마라는 뜻이고 포겟미낫은 물망초라는 뜻이거든. 우리 꽃 물망초. 네. 물망초. 이게 이제 한자어야. 물망초.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가진 초, 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물망초, 포겟미낫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런 경우는 그냥 맨 뒤에 s 붙이면 돼. 핵심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를 결정하는 핵심 단어가 없는 경우는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맨 마지막 단어에다가 s 붙이면 돼. 명사의 쓰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명사는 크게 구별하면은 가산명사, 그 다음에 불가산명사가 있어. 가산명사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하는 거야. 한자어로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가산이라고 하는 거고,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명사들 있잖아. 일반적인 명사들. 이것들은 가산명사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성질이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분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거. 우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구별해서 우리가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물질명사라고 하지, 그지? 물질명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불가산명사인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공부하면은, 셀 수 있는 명사는 당연히 셀 수가 있으니까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일 수 있겠지. 왜냐하면 부정관사 어나 언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그지? 그리고 many, few, some, any, no 이런 것들 같이 쓸 수 있어. 수량 형용사들. 예를 들어서 few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쓰는 거야. 만약에 물질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럼 뭐를 써? few 대신에. little, little를 그냥 little를 쓰는 거고, little를 쓰는 거고. 만약에 many 같은 경우도 much.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much를 쓰는 거지. many 대신에, 그지? 이런 식으로. 수일 때는 얘네들을 쓰고, 양일 때는 이렇게 다른 걸 쓰고.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수를 나타내는 명사들. 먼저 첫 번째 보통 명사. 거기 예문 한번 봐봐. There is a horse in the stable. horse는 셀 수 있는 거니까 horse라고 한 거라 말한 말이 이렇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 그럼 두 번째. 그 집합 명사는 뭐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단체나 모임,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걸 집합 명사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 명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family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family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가족을 나타내. 그냥 그 집단 그 자체를 나타내. 집단 그 자체. 그러면 it이잖아, it. 그 자체니까 it이잖아. 그럼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나타내. 식구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여러 명이니까 복수 취급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패밀리나 클래스, 오디언스, 뭐 팀 이런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집합명사가 오게 되면은 그 집단 자체일 때는 단수 취급, 구성원일 때는 복수 취급하는 거야. 그거를 조심하면 돼. 근데 구성원일 때도 i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해. 예외적인 거는 이제 밑에서 보기로 하고, 그냥 이제 일단은 구성원을 나타낼 때에는 복수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 한번 읽고 해석해봐. 두 번째 문장. I hope that 이거. I hope that your family are fine. 혹은 is fine 이렇게 했지.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희망하는데 네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 말인 거잖아. 여기서 이 family를 그냥 가족 그 자체 이것으로 받으면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is가 되는 거야. 근데 이 family를 식구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에서 두 번째 문장 읽고 해석해봐. My class are very friendly. 여기서 이제 비동사 are를 쓰게 되면은 학급의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is를 쓰게 되면 학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밑에 보면은 그 비교, 뭐 people이나 police 같은 명사는 복수 취급한다고 했잖아. 형태는 단수 형태지만, 예를 들어서 police 같은 경우 경찰이라는 집단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경찰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얘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복수로. 예외적인 경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people 같은 경우, people은 person의 복수형이지. 사람들. 그지? 그런데 이 people이 또 어떤 의미가 같냐면은, 이 people이 단수일 때에는 민족이나 국민의 의미가 돼. 단수일 때는.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동사의 복수형이 아니라 그냥 그 people 그 자체로 단수가 되기도 해. 그때는 뜻이 뭐냐면은 민족 혹은 국민이야. 그리고 민족이나 국민을 의미할 때의 복수형은 people's야. people 다음에 s를 붙여. people's 이렇게. 이해됐어? 그런데 이 people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긴 하지만 어떻게 얘는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라고. 이렇게. people 그다음에 at the square 이렇게. people이 단수일 때는 국민 민족의 뜻이긴 하지만 그냥 복수 취급하는 거라고. 그다음 practice 4는 그냥 숙제를 해와.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도 보면 복수 정답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 얘기는 왜?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집단 그 자체 혹은 집단 구성원 둘 다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라고, 답이. 이해됐지? 그 다음에
PSS 2- 셀 수 없는 명사. 이번에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지, 그지? 대표적인 물질 명사. 당연히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할 수가 없겠지, 그지?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명사 고유 명사야. 뭐 사람이나 장소, 요일 같은 고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이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고유한 거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관사를 안 쓰는 거라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굳이 관사를 쓰지 않아도 그 고유한 특징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그리고 당연히 물질 명사 취급하는 거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거고. 거기 첫 번째 문장 I ran into 그거만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 네. I ran into Linda 음. in London last month. 그 run into 하면은 우연히 만나다라는 때 수거야.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meet by chance. 다른 말로 하면은 meet by chance. 우연히 만나다. run into, meet by chance. 수거야. 우연히 만나다. 린다는 사람, 고유명사니까 당연히 관사 없이, 그지? 그리고 항상 단수 형태로 쓰는 거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그 불가산 명사, 물질 명사.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속에 어떤 구성 물질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거라고. 워터, 물 같은 경우, 뭐 퍼니처, 가구 다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것들이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물질 명사.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넘어갈게. 해석하고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I'd like to have some cold water. 거기 have는 먹다의 의미로 쓰인 거고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 네. 가지다가 아니고 가지다 할 때 상태 동사를 하겠지. 근데 이때 have는 먹다라는 의미의 동작 동사인 거고 나는 먹고 싶은데 약간의 차가운 물을 그 말이야.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앞에 아무런 관사도 안 붙었지, 그지? 그리고 단수 형태를 쓰고. 그다음 세 번째 추상명사. 우리 눈앞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 이런 것들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도 어떻게 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셀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불가산 명사 취급하는 거야. 거기 뭐 박스에 있는 것 대표적인 추상명사니까 그냥 보고 참고로 보고 두 번째 문장만 읽고 해석해 볼게. You need to have some background knowledge to understand it. 너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 갖는 것을 필요해 그 말인 거지. 난리지도 마찬가지로 뭐 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사, 그죠? 관사 없이. 그리고 항상 단수 형태로 그냥 쓰는 거지. practice 숙제.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PSS 2-3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요거까지만 오늘 같이 볼게. 거기 보면은 이것도 사실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케이크 같은 경우는 a piece of cake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 케이크는 한 조각, 두 조각 하니까 조각이라는 의미를 갖는 피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 glass of juice. 주스는 차가운 음료지. 차가운 음료는 뭐 유리잔이라는 글래스를 쓰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커피처럼 뜨거운 음료일 때는 그때는 a cup of coffee를 쓰는 거지, 그지? a cup of coffee. 차가운 음료는 글래스, 뜨거운 음료는 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oap. 비누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비누는 바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렇게 바 형태로. 그래서 a bar of soap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종이 같은 경우 네. 비누를 왜 못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누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이 뭔지 하나하나 헤아릴 수가 없잖아. 물질 명사라는 건 물질 명사는 뭘 말하느냐면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비누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단일 성분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 해서 물질 명사 취급하는 거야. 네. 종이 같은 경우도 라이스 정도면 조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라이스. 네, 일단 sheet of paper 같은 경우, 종이 같은 경우는 이 sheet은 이 종이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형태를 sheet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sheet of paper 이렇게 하는 거라고. 빵 같은 경우는 로프, 덩어리, 그지? 그래서 a loaf of bread 이렇게 덩어리의 의미를 가는 로프. 라이스는 어떻게? 한 그릇, 두 그릇이니까 바울, 바울 오브 라이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수다 그러면 뭐를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pieces of cake 이런 식으로. glasses of juice, bars of soap, sheets of paper, loaves
로프는 로브즈야. F로 끝나니까 VES로 바뀌는 거야. 로브스 오브 브레드, 네. 바울스 오브 라이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돼. 복수일 때에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음.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인 그 물질 명사의 표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수거처럼 외우면 돼. 네. 그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수거처럼 외우면 되고 마찬가지로 practice 6은 숙제.